안녕하세요. 혹시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오류 하면서 화면이 멈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 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분노 오류가 뜨면서 과열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분노라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고 성가신 버그를 잡아내는 마음 디버깅 기술을 배워볼 겁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직접 내 마음의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없이 내 앞으로 훅 끼어들어요. 이때 딱 드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 뇌의 분노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뭐랄까, 대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그 차가 끼어들었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사건과 분노라는 감정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생각의 틈이 존재합니다. 모든 갈등과 드라마는 바로 이 생각의 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 안의 분노 스위치는 어떻게 켜지는지, 그리고 분노에 기름을 붓는 생각의 버그들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버그를 잡는 기술, 또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뇌에서 분노가 터지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선행사건, 그러니까 차가 끼어드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념체계가 바로 작동을 해요. 그 결과로 분노라는 감정이 빵 터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쵸?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체 우리 분노 프로그램의 오류를 일으키는 주범, 그 버그는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냥 우리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자꾸만 꼬이게 만드는 악성 코드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쩍 들어와서 분노를 확 키워버리는 아주 얄미운 방해꾼 5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바로 무한반복 재생 루프, 전문 용어로는 반추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 화나는 일이 딱 생기면요,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그 장면만 계속 되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인 게,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스위치만 계속 켜놓는다는 거예요.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방해꾼은요, 우리 머릿속의 절대 판사입니다. 판단적 사고라고 하죠. 이 판사는 세상을 딱 두 가지, 좋은 놈, 나쁜 놈,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흑백으로만 봐요. 아주 그냥 단호박이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인간이야. 걔가 한 짓은 변명할 가치도 없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나 복잡한 상황 같은 건 아예 보려고도 안 하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버그입니다. 세 번째 방해꾼은 악의적인 독심술사입니다. 내 맘대로 추정해버리는 거죠. 특히 상황이 좀 애매할 때 무조건 상대방의 의도를 최악으로 생각해버리는 버릇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가 일단 나쁘게 보고 시작하는 기본 설정값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네? 아, 일부러 씹는 거네? 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사실 상대방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순식간에 혼자 소설 쓰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화를 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질 전문가, 바로 남 탓하기, 비난하기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이 100%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난 멀쩡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 손에 그냥 줘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 나만 더 무력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방해꾼은 뭐 아니면 더 스위치, 극단적 사고입니다. 이 버그에 걸리면 세상이 딱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만 보여요.
항상, 절대로, 무조건 이런 단어들을 입에 달고 살죠.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 하면 난 역시 안 돼. 완전 실패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사소한 거절 한 번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아주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방해꾼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어떠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중에 어떤 녀석이 가장 자주 놀러오나요? 자꾸 지난 일을 되감기 하는 무한반복 루프? 아니면 남 탓부터 하는 손가락질 전문가? 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이게 디버깅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버그의 정체를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디버깅을 시작해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 회로를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킷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ABCDE 재설계 시퀀스입니다. 자, A는 선행사건, 차가 끼어들었다. 딱 팩트만 적는 거죠. B는 신념, 저 자식이 날 무시했어 하는 내 자동적인 생각. C는 결과, 화가 나서 심장이 뛴다 같은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겪는 과정이죠. 진짜 핵심은 바로 D, 논박입니다. 여기서 스스로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잠깐,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는 증거가 확실해? 그냥 운전이 미숙했거나 급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E, 효과적인 새신념. 이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야. 그냥 안전거리나 확보하자. 이렇게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때요? 해볼 만하죠? 특히 아까 그 손가락질 전문가 버그를 잡는 데는 이 책임간파의 기법이 진짜 직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나면 시야가 딱 이렇게 좁아져요. 파이 전체가 그냥 저 사람 탓 100%. 모든 문제가 다 저 인간 하나 때문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 숨을 고르고 이 파이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상대방 실수가 한 40% 정도, 그리고 오늘 내가 좀 피곤했던 게 한 30%, 길이 막혔던 상황 탓도 20%, 서로 소통이 안 된 것도 10% 정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이렇게 책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나니까 어때요? 한 사람한테 집중됐던 100%의 분노가 싹 분산되면서 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이 기법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기술이었다면 이번엔 아예 접근법을 바꿔서 생각과의 관계 자체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마치 거친 파도랑 맞서 싸우는 대신에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생각을 없애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파도 위를 그냥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기술의 이름은 인지적 탄용합인데요.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납니다. 나는 바보다 라는 생각에 내가 완전히 동화되는 대신에요.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바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요. 어때요? 그냥 이 말 한마디를 추가했을 뿐인데 나와 내 생각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지 않나요? 이 공간 덕분에 생각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툴킷에 여러 가지 디버깅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안 쓰면 소용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습입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좀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 그러니까 튼튼한 마음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차가 훅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뇌에는 새로운 코드가 깔렸어요.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저걸 그냥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나는 안전거리나 확보해야겠다. 라는 새로운 생각이 스르륵 떠오르는 거죠. 결과는요? 분노와 스트레스 대신 평온함과 안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둘째, 내 안에 자주 출몰하는 생각의 버그가 뭔지 알아차리자. 셋째, ABCDE 같은 도구로 생각의 코드를 직접 수정하자. 넷째, 생각과 싸우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자.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유일무이한 프로그래머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아주 작은 디버깅 한번 시도해 본다면 뭘 해보시겠어요?
욱하는 순간 A, B, C, D, E를 속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아, 내가 지금 C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